바야흐로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한 지도 반년이 넘었고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코로나 검사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검사 과정과 비용, 정확도 등 진단 검사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본다. 팍팍팍. 네, 코로나19와 씨름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요. 네. 불행 중 다행히도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걸 인정받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영남대학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종호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정식 명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입니다. 상당히 좀 긴 이름을 갖고 있는데 먼저 교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어떤 질환인지 다시 한번 좀 그 개념을 짚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즉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을 의미합니다. 사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명명을 하게 된 데에는 2003년에 사스 바이러스의 원인균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성상을 보여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명명하게 되었고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처음에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어졌으나 2015년 WHO 권고사항에 지리적 위치랑 사람 이름, 동물, 식품 종류, 주민 국민, 산업 직업군이 포함된 병명을 감염병 병명에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에 의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분리하다가 2020년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코비드19로 공식 명칭을 발표하게 됩니다. 앞에 CO 두 글자는 코로나를, VI는 바이러스를, D는 감염증을, 그리고 19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국 공식 명칭은 코로나 바이러스 번역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줄여서 코로나19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코로나19는 법정 감염병 제1급 감염병인 신종 감염병 증후군에 속합니다. 법정 감염병은 위험도, 전파력, 격리 수준에 따라서 제1급부터 4급까지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제1급 감염병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제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음악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주된 전파 경로는 침방울이고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 전파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미립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와서 증상을 발현하는 시기를 우리가 잠복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잠복기가 2주 이내 평균적으로 4 내지 7일로 보고 있습니다. 증상은 발열이라든지 인후통, 기침, 가래와 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기 증상뿐만 아니라 폐렴과 같은 중증 호흡기 증상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 두통, 객혈과 오심설사와 같은 위장관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증상 감염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분자 진단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되고 치료는 아직까지 확실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제로 얼마 전 국내에 품목 허가가 된 렘데시비르와 같은 그러한 치료제도 치료의 경과를 단축시킬 수는 있으나
확실한 치료제가 아닌 것으로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희 인간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DNA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가장 큰 RNA 바이러스 중에 하나이고요. 조류뿐만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포유류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RNA가 DNA 유전자보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변이가 잘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잘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4개의 속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분류를 합니다. 알파와 베타는 사람과 동물에게 감염을 시키는 바이러스이고 감마와 델타는 동물에게만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현재 7종류가 나타나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2292, 그 다음에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 NL63, 5443, HKU1과 같은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히 이제 감기 증상과 유사하게 발생하는 그러한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이고 2003년에 사스의 원인군인 그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메르스의 주요 원인군인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인간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균인 사스 코로나2 바이러스 또한 인간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에 있던 두 가지 2292와 NL63은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고 그 밑에 있는 나머지 바이러스들은 베타 바이러스에 속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위에서 본 그 왕관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그 라틴어의 왕관을 지칭하는 코로나에서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서 명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태양의 그 개기 일식 때 그 태양의 바깥층인 코로나의 형상을 닮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리본처럼 보이시는 이러한 구조물이 RNA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나타내는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RNA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옆에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인지질이라는 외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여러 가지 돌기 단백질을 비롯하여 막단백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19가 침방울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강하고 또 감염될 확률도 높다는 의미일 텐데 교수님, 코로나19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19의 특징적인 소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실 다른 감염과는 달리 무증상기에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상을 가진 환자도 초기에는 매우 약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감기와 구별이 어렵고 감염 초기에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비말로 배출되기 때문에 감염에 어려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상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자 선별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추적을 통한 노출 의심자의 대규모의 선별 검사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초반에 대규모의 선별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코로나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대변이라든지 체액으로는 혹시 전염이 되지 않는가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대변이라든지 혈액, 내축수액, 소변, 타액, 눈물 및 결막 분비물 등의 체액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보고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출되었다는 사실과 이를 통하여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변이나 체액도 에어로졸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되면 감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하지만 이런 대변이랑 체액은 주된 감염 경로가 아니며 감염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낮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코로나19가 이제 의심이 돼서 검사를 받으러 간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바로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뭐 1339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먼저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전화 후에 방문을 했어요. 교수님, 검사 방법이 어떨지 참 궁금해요. 코에 이렇게 넣어서 검사를 한다고 들었던 사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검사는 사실 우리가 PCR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실시간 역전사 종합효소연쇄반응법의 원리를 이용한 유전자 검사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유전자 검사 혹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유전자 검사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검사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유전자 부위를 2군데 이상 검사를 해서 그 부위를 수천 배 이상으로 증폭함으로써 아주 적은 양의 바이러스도 검출 가능한 검사 기법입니다. 그리고 민감도와 특이도가 아주 높은 검사인데요. 보통 저희가 검사를 평가할 때 민감도가 높다, 특이도가 높다, 낮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민감도라는 것은 질환에 걸린 사람이 검사를 받았을 때 양성을 판정을 받는 비율을 의미하고, 특이도 같은 경우에는 질환에 걸리지 않은 정상인이 음성 결과를 받았을 때의 그런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감도가 낮다는 것은 질환에 걸렸지만 양성 판정을 받지 못했는 환자가 많다. 그리고 특이도가 낮다는 것은 질환에 걸리지 않은 정상인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거짓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검체 채취, 그 다음에 RNA 유전자를 추출을 하게 되고요. 이 추출된 유전자를 실시간 역전사 종합효소 연쇄 반응법의 원리를 이용해서 검사를 진행을 해서 그 검사 결과를 분석해서 결과가 보고되게 됩니다. 이렇게 검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최종 4시간 내지 6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런 검체 채취하는 과정부터 살펴보면요. 검체 채취는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에서 검체 채취를 하는데, 이런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곳은 1339를 통한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으로도 알아볼 수가 있지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 찾기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체 채취는 의료인이 행하게 되는데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할 수가 있고,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진단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시행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탁 검사기관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를 보내게 됩니다. 호흡기 감염에 대한 검체이기 때문에 검체 채취는 구인두 도말, 비인두 도말과 같은 상기도 검체와 가래와 같은 하기도 검체를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체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발견하는 데도 이용되지만, 그 밖에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을 검사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는 검체입니다. 우선 상기도 구인두 도말과 비인두 도말을 검체하는 모습을 살펴보시면, 면봉과 같은 막대기로 목구멍 양쪽 편도 옆을 문질러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 구인두 도말물 채취입니다. 그리고 비인두 도말물 채취가 있는데요. 비인두 도말물은 면봉과 같은 막대기, 그 다음에 앞에 그 미세한 털이 있는 그런 막대기를 코 속 깊숙이 집어넣어 그 비인두라는 그 부위까지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3번 내지 4번 정도 돌려서 상피세포를 채취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검체를, 그 면봉을 2개를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 배지에 담아서 검체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배지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막대기나 면봉들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비인두 도말만 채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도 검체로 가래를 채취할 수가 있는데요. 가래는 있는 사람은 가래를 채취를 하지만 억지로 가래를 뱉게 하여 채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무조건 하나만 해야 된다면 필수적으로 비인두 도말물 검체로 검사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교수님, 그런 만큼 검사 결과가 참 정확하겠죠?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검사를 하고 싶다고 모든 검사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 가지 해당 조건이 만족해야지만이 검사를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자 진단 검사 분야의 우수 검사실로 인증받은 검사실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대한진단검사학회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교육을 받은 검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정도관리 물질을 이용한 검사 수행 능력을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학회에서 이제 그 진단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검사실에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7개의 물질을 보내고 검사실은 7개의 물질을 검사해서 양성 혹은 음성으로 판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학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회는 그 각 검사실에서 제출한 답을 정답과 비교 분석해서 문제를 모든 맞춤 검사실에만 코로나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내는데 이런 그 방법을 저희가 외부 정도 관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중요하게 또 내부 정도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부 정도 관리에 저희가 양성을 알고 있는 물질을 양성 정도 관리 물질, 그리고 음성을 알고 있는 물질을 음성 정도 관리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실제 검사하는 검사에 같이 걸어 주어서 양성이 나오고 음성이 나왔을 때 제대로 된 검사가 되고 있다고 저희가 검사의 정확성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대조 물질을 넣어주는데요. 보통 환자 검체에는 종종 PCR 이런 검사들을 방해하는 억제제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PCR에서 음성 결과가 났을 때 이 결과 자체가 진짜 음성인 건지 아니면 PCR 검사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음성인 건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부 대조 물질을 함께 증폭을 해서 내부 대조 물질이 잘 증폭이 되었다면 PCR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를 믿고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검사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생기죠. 교수님, 그러면 6시간 정도가 지나면 검사 결과를 바로 좀 알 수 있는지가 알고 싶고요. 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무조건 자가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즉시 자가 격리가 해지가 되는 건가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 검사가 나올 때 저희가 4 내지 6시간 정도 걸린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 하나하나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검체 채취 후에 포장을 하게 되고 이 포장을 해서 검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검사가 진행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검체가 운송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PCR 이 검사 자체의 특성상 이게 한 번에 한 개씩 왔을 때 검사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양성 정도 관리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도 관리 물질이 같이 들어가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체가 모여야지 검사를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최대한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이 수가 벗어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번에 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들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진단검사를 시행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할 때 앞에서 설명드렸던 양성이라든지 음성이 아닌 미결정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검체를 재채취를 하거나 아니면 재추출을 해서 반복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결과가 보고되기까지는 1일에서 2일 정도 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가격리와 같은 경우에는 환자인 경우에는 PCR에서 첫 번째 음성이 나왔을 때 자가격리를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간격으로 한 번 더 음성 결과가 나와야지 격리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하루나 이틀이면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나? 나왔지. 야, 당연히 음성이지. 음성이니까 오빠가 지금 여기 있겠지. 야, 음성 아니었으면 병원에 있지. 아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음성. 어떡할 뻔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좀 조심조심 좀 다니라고. 진짜 다행이다. 만약에 오빠가 걸렸어봐 그럼 돼? 그럼 우리 회사 그럼 나 회사 못 다니는 거잖아. 어떡할 뻔했는데. 야, 니는 네 걱정밖에 안 하나? 오빠 놀잖아. 난 그래도 나가서 돈이라도 벌잖아. 한 사람이라도 더 벌어야 되지 않겠나? 아이고. 근데 이 코로나 검사했어도 음성에서 양성으로 변하고 뭐 이런 일은 없겠지? 에이, 참. 그 재수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말도 안 되게. 왜? 자기는 내가 코로나로 걸렸으면 좋겠나? 아니 그게 아니라 간혹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에이 언니 걱정하지 마요. 우리나라 진단검사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오지는 아예 없어. 그렇지. 우리나라의 방역, 보건의료 체계는 세계 최고야, 최고. 제일 선진국. 미국, 아이고, 절로 가라, 그렇지. 맞다. 아니 그래도 우리 만약에 여행 가가지고 돌아다니 그 동선 다 공개되면 진짜 부끄러운 거 알지? 강릉이고 속초고 얼마나 돌아다녔노 3일 동안. 우리 완전히 그거 다 공개되면 진짜 대구에서 민폐냐 된다. 맞네. 동선 공개되는 거 상상도 안 했어. 왜 어디 갔는데? 야, 네가 동생이니까 오빠가 네한테는 특별하게 얘기해줄게. 그래 어디 갔는데? 사실은 동로 갔다. 미쳤다. 그 문제가 되는 동전 노래방을 갔다고? 그 동전 넣고 하는 그 노래방을 갔다고? 미쳤네. 이러다가 양성으로 나와가지고 강릉 속초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뭐 1억 거뜬히 넘을 걸. 돈 있나? 돈은 없지. 야, 오진이라니 말도 안 된다. 그런 일 없어. 걱정하지 마라. 혹시나 강릉이나 속초 돌아다닐 때 연락이나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괜찮았어? 열은 조금 났어. 그래서 해열제를 먹으니까 열이 금방 내려가더라고. 난리 났어. 왜요? 왜?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하잖아. 지금 감염됐더라도 잠복기여서 최소 기준에 못 미치는 바이러스만 배출돼 음성으로 진단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 어떡하노? 그러니까 오케이, 그대로. 설마. 그러면 내가 양성으로 바뀐다는 거가? 고개 돌려. 그럼 고개 돌리네. 어떡하노? 내가 갑자기 연락인 것 같은데 만져볼래? 장난 안 하지. 선생님 만져봐라. 빨리. 오빠 죽을 것 같다. 와 이러다가 진짜 민폐냐 돼요 진짜. 나 아니 빨리 만져봐라. 야, 니. 같은 집에 있다는 자체가 나 정말 너무나 불쾌하거든. 빨리 만져봐라. 됐거든. 만져봐라. 별로 좀 할래? 만져봐라. 네, 오해와 진실 오늘의 문제는 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바뀔 수 있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리현 씨. 네.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막 사람 마음처럼 바뀔 수가 없어요. 오, 왜냐하면 그래요?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진짜 여러분 코로나 이 모범국입니다. 대처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진단 검사가 정말 정확해서 세계에서도 정말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검사 결과가 바뀔 수가 없죠. 이건 X 두 번 할게요. 2번이나? 그럼 저는 네. O를 3번이나 할게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격리 해지 전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검사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인 씨가? 예, 예은 씨가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검사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코로나 그 19 검사 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고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두 가지 경우가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아까 검체 채취를 할 때 부적합한 검체를 채취를 해서 이런 검체의 질이나 양이 부적합한 경우, 그리고 바이러스 검출 한계보다 낮은 농도의 바이러스가 있는 감염 초기에 검체 채취를 한 경우, 그리고 검체가 부적합하게 배송되거나 다루어진 경우, 그 다음에 검사의 기술적인 오류 등으로 인해서 검사 결과가 처음엔 음성이었다가 나중에 양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양성에서 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대부분 확진자의 추적 검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초반에 높았던 바이러스 농도가 치료 과정을 거치거나 시기가 지나면서 점차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떨어진 농도로 인해서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게 되는데, 또 음성에서 양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은 그 농도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 동안 이상과 이하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4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의 검사에서 음성일 때 격리를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처음과 다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가 하면 이 밖에도 뭐 다른 검사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혈액 검사로 코로나19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항체 검사라는 이야기를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은. 저희가 코로나 항체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 항체 검사는 사람의 혈액 검체를 검사해서 사스 코로나2 바이러스 2에 대한 항체를 찾는 검사입니다. 보통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보통 1-2주가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감염 초기에 이 코로나 항체 검사로 진단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직 진단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역학조사라든지 회복기 환자의 혈장 항체 파악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를 중화 항체라고 하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항체가 양성이라고 해서 이 중화 항체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항체가 있을 때 중화 항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는 이런 간이 키트, 우리 임신 테스트 기와처럼 간이 키트를 통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장비를 통해서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항원 검사도 있는데요. 이것은 보시면 아마 임신 테스트기랑 많이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줄이 나오면 양성을 나타내는데요. 검사가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하고 저렴합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걸리는 시간 안에 신속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지만 낮은 민감도와 정확도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별용으로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와 같이 PCR 검사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는 곳은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PCR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러한 검사법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교수님,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간단히 전해 주시죠. 네, 사실 지금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19 이런 현재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손 씻기라든지 그다음에 마스크 쓰기, 그다음에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만이 예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단검사의학과는 이러한 코로나19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이런 정확한 결과를 내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는 듯도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는 전염력이 높고 전파 속도도 아주 빠릅니다. 네. 방심했다가 다시 대규모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피서지로 여행 떠날 때 마스크 꼭 챙기시고 거리 두기도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영남대학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종호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